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영어교육 주최 예비고일 학부모 초청 2026학년도 대입 세미나 고교 선택이 대입의 시작이다 사회를 맡은 영어아카데미 기획실장 세라킴 김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영어아카데미 예비고일 학부모님들과 여러 귀빈들께 영어교육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인 고교 진학을 목전에 둔 고1 예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입니다. 압도적인 고교 내신 결과와 대입 실적을 자랑하는 입시의 절대 강자 영웅아카데미 고등부가 주관이 되어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며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은 물론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정성 어린 송도 입시 전문가들의 꿀팁들이 대방출되겠습니다. 더불어 고교 선택을 함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여 자료로 배부함은 물론 명쾌한 강의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세미나에서 준비한 내용들과 자료들은 입장하실 때 받으신 영어교육 쇼핑백 안에 들어있으니 강연을 들으시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주식회사 영어교육 대표이사 영어아카데미 한효석 원장님께서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아카데미 원장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이 귀중한 시간에 저희 설명에 와주신 재원생, 비재원생, 학부모님 모두에게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설명회는 예정 좌석이 100석이었는데 학부모님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이미 일주일 전에 예약이 다 마감되었고 좌석도 110석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원래 저희 영어아카데미는 쉐라톤 그랜드 호텔과 자매 결혼을 맺었냐는 소리 들을 만큼 수년 전부터 각종 학원 행사들을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하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각종 국제적인 세미나와 연말 행사 등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번에는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대관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역시 송도를 대표하는 특급 호텔인 센트럴 파크 호텔을 대관해서 이번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행사를 갔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쉐라톤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각종 학원 행사를 특급 호텔을 대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학원에 세미나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 학부모님들을 귀중히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행사장에 입장하시면서 보셨겠지만 브로셔 하나라도, 각종 자료가 담긴 종이백 하나라도, 떡 하나라도, 생수 하나라도 모두 최고급으로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영어아카데미는 외부 행사만 이런 식으로 정성을 다해서 고급스럽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학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세심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어아카데미는 2002년 연수구청 앞에 고등부 영어 전문학원으로 처음 설립하였습니다. 연수구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부 전문학원으로 명성을 쌓아가던 중 2009년 지식정보단지역 바로 앞에 해송중 앞이죠. 송도 1캠퍼스를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송도 국제도시에서도 가장 유명한 입시 전문학원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6년 포스코 고등학교 바로 앞에 송도 2캠퍼스를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 대입이 수시 전형 위주로 바뀌는 것에 맞춰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바로 옆에 입시 컨설팅과 학습 매니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베리타스 에듀랩을 설립하였습니다. 송도는 물론 인천 최초로 입시 학원이 입시 전문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한 것입니다. 영어아카데미는 이외에도 입시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천 최초 또는 송도 최초, 최대, 최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송도 캠퍼스 설립과 동시에 인천 최초로 학교별 내신 전문반을 개설하였습니다.
모든 학원들이 여러 학교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넣고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던 당시에 영어 아카데미는 최초로 학교별 단편성을 하고 내신 대비 6주 완성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어 아카데미가 내신 대비의 원조, 내신 대비의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근래 일부 학원들이 저희 학원 고유의 아이덴티티인 내신 대비의 원조라는 타이틀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전주에 가면 원조라는 간판을 건 수많은 전주 비빔밥집, 콩나물 국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들이 다 동시에 생겨난 진짜 원조집들일까요? 전주 토박이신 분들은 어느 집이 진짜 원조인지 다들 아십니다. 전문적인 학교별 내신 대비 저희가 송도는 물론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송도에서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신 시험이 끝난 후에 학교별 시험 문제 분석, 공개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쉬운 문제들 대답 안 하시네. 입시 설명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대입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을 때인 거의 10년 전 인천 최초로,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최초로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설명회, 지금 이런 설명회죠?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설명회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한 분만 대답하셔야지 선물을 드릴 텐데 이거 누구 드리나? 누구 드리죠? 다음 질문 손을 좀 들어주세요. 거의 모든 학원들이 강의실에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소규모로 하던 입시 설명회를 누가 처음으로 송도 컨벤시아, 송도 글로벌 캠퍼스 대형 공연장, 지금 같은 특급 호텔에서 시작했을까요? 자, 저번 질문. 정답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누가 송도 최초로 TV나 유튜브 등에 나오는 명망 있는 입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연회를 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계속하다가는 오늘 밤새우고 선물 다 동납니다. 인천 최초 예비 고1 1박 2일 캠프, 인천 최초 모든 강의실 프로젝터 수업, 코로나 발생 훨씬 이전부터 인천 최초 온 오프라인 동시 수업,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천 최초로 온라인 자습, 아침 9시부터 줌을 켜놓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아침 자습을 저희가 감독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학원에도 못 오는 그런 기간 동안에 또 인천 최초 학원 유튜브 운영, 송도 최초 우수 강사 시상을 위한 송년회 밤 연례 행사 등등 영어 아카데미 역사는 늘 최초라는 이름과 함께 해왔습니다. 영웅이 뭐든 하면 그것은 곧 인천 입시학원과의 스탠더드, 송도 입시학원과의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모든 입시학원들이 영웅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넘사벽이라 아직 따라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따라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 아카데미는 2009년 송도 캠퍼스 개원 이래 송도에서 누적 합격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4년제 대학 특목 자사고 합격생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2002년 현재 2개의 메이저 어학원, 청담학원, 정상학원 이런 두 학원, 이 두 학원을 제외하면 입시 전문 학원으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현재 저희 원에 재원 중이고, 가장 많은 강의실 수는 아마 저희가 청담 정상보다 많을 겁니다. 가장 큰 자습실을 보유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라는 타이틀 외에 최다, 최대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학원 자랑을 하니까 못마땅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는 2026년 대입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 정보와 2023년, 즉 내년 고입을 위한 고교 선택 핵심 정보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의 기회만 주신다면 저희가 밥을 세워서라도 자세히 아주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데, 아쉽게도 부모님들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에 따라서 필요하신 정보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 설명회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꼭 상담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대입 정보는 유튜브를 비롯 각종 매체에서 이제 워낙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 오늘 설명에서는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한 고교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 안내는 원래 학교별 설명회를 따로 갖는 게 이상적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바쁘신 학부모님들께서 최소 2개 이상의 학교 설명회를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해송고입시 설명회, 강문고입시 설명회 이런 식으로요. 시간 효율성 차원에서 저희는 송도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고등학교들만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는 학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급적 지원하지 마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학교들의 정보를 원하신다면 역시 설명회가 끝난 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고교 선택이 대입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인사말을 통해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고교 선택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녀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대입의 시작이자 성공입니다. 혹시라도 엄마 아빠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그냥 주위 분들께 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남들이 그러는데 이 학교가 좋대, 내가 초당 입시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 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역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알맞은 학교는 어디일까를 자녀분과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석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맞지 않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순간 그것으로 그냥 대입은 끝입니다. 특히 중학교 때 성적이 중하위권 학생들일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학을 특히 못하는 아이가 수학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예를 들면 송도고등학교에 간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설마 한 과목만 여러분들 잘하시면 좋은 대학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수학을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중학교 때 수학 못했던 아이는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더 못합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과거엔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는 말이 있는데 요새는 군대가 많이 편해서 그런지 군대 갔다 와도 철이 안 듭니다. 그만큼 사람의 성향과 기질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조금이나마 쉽게 출제되는 학교에 가야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도 국어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특히 못하는 아이라면 다른 과목은 그래도 괜찮은데 영어를 특히 못하는 아이라면 단문고보다는 해송고에, 연송고보다는 신송고에 가는 것이 그나마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영수는 잘하는데 국어만 유독 못하는 아이라면 국어 어렵기로 소문난 신송고보다는 연송고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한편 그동안 송도 지역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내신 성적의 유리함을 위해 대건고, 송도고, 인천여고, 임명여고, 옥량여고 등 거리가 꽤 먼 여외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성공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현재 그 지역 학교들도 내신이 송도 뺨칠만큼 어려워졌고 중하위권 학생들의 실력이 송도 지역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상위권 학생들은 어떨까요?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일반고는 어디를 가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목 자사고생학의 경우 많은 고민과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아이의 체력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특목 자사고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3년 내내 엄청난 수행평가와 엄청난 시험 범위, 초고난도 내신 시험과 치열한 경쟁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시절 특별하고 우수한 아이로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칭찬받고 사람을 독차지해 자존감이 높던 아이가 우수한 아이들로 가득 찬 특목 자사고에 진학해서
그저 평범한 아이가 되는 순간 자존감과 자신감 모두를 잃고 방황하는 사례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자퇴율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3년 내내 그러한 혹독한 경쟁을 잘 이겨낼 거라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중학교 때 성적이 아주 우수했고 머리가 좋은 친구라도 끈기와 성실성 또는 체력이 부족하다면 외고, 자사고 등은 피하셔야 합니다.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 학습 분량이 적어서 단기간 집중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나 그런 학습법으로는 포스코고, 하늘고, 외고에서는 하위권으로 바로 추락하고 맙니다. 또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 남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자녀분을 특목 자사고에 보낼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딸 포스코고야, 우리 딸 국제고야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를 지금 당장 특목고에 보내는 것보다 3년 뒤 최종적으로 인류 명문대에 보내는 것이 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ICPA가 뭔지 아십니까? 인천 포스코 아카데미. ICPA라고 쓰여있는 점퍼를 입히시기보다는 3년 뒤 연세 유니버시티라고 쓰여있는 점퍼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특목 자사고에 가는 것이 인류대학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특목 자사고에 가서도 성적이 우수하다면 인류대에 갈 수 있지만 너무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수한 등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신이 안 좋아도 수능은 잘 보겠지 라는 것도 잘못된 정보이자 부모님의 헛된 꿈일 뿐입니다. 3년 내내 엄청난 수행평가와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 내신의 60%가 수행평가입니다. 수능과 동떨어진 형식의 지나치게 난해한 내신 시험으로 제대로 된 수능 준비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능 성적 또한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가까운 포스코고 재학생들의 예만 봐도 대체적인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은 일반고 재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목 자사고 수능을 위해서 간다고 기생하실 분들이 있는데 포스코고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내신으로 가는 거고 내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능으로 포스코고에서 수능으로 좋은 대학교 가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일반고에 비해 특목 자사고에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 또한 일종의 착시 현상이자 통계의 왜곡 현상입니다. 전교생이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집단과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어떻게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특목 자사고는 가성비가 너무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아이는 가서 잘할 거야. 막연한 기대감만큼 안이하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고에 진학해서 3년 동안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학교에서 특별관리와 사랑받으며 수월하게 인류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경우와 특목 자사고에 진학해서 3년 내내 큰 스트레스 받으며 매우 힘들게 아주 낮은 확률로 인류 명문대에 가는 경우를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예를 들면 시간이 된다면 저희 지금 현재 재원 중인 학생 중에서 해송부이라는 장원경이라는 실명을 말해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장원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치동에서 전학 온 친구입니다. 이번에 전교 1등 했고요. 영어 과목만 99점을 맞고 전 과목 100점입니다. 올 100. 그러니까 평균이 100이죠. 1학기 때도 물론 전교 1등이었고요. 그 친구는 아버님이 의사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원 때문에 송도에 오신 건데 아니면 전략적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개원을 송도에 하실 수도 있어요. 압도적으로. 그 친구는 지금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특목고에 갈 수 있는데도 일부러 전략적으로 해성고에 지원했고 전학까지 오면서 또 지금 저희 집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해성중학교 3학년에 권소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윤이 부모님 오셨던 것 같은데 말씀드려도 되죠?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그 권소윤이라는 친구는 저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실력이 뛰어나 영어랑 수학이 너무 뛰어나서 동급생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게 뛰어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너는 왜 포스코고 특목고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니? 저는 신성고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해서 서울대 의대 갈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전략이 세워진 거죠. 그 친구는 충분히 과거를 비롯해서 모든 특목고 다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저희 작년에 이제 신정중학교 추영인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신정중학교에서 거의 4위권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제가 아까 우리 서윤이한테도 서윤아 너는 지금 충분히 그 친구는 실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실한 친구거든요. 너는 포스코 가도 충분히 너 1등급 할 수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전교 1등 간다고 하던 거거든요. 작년에 신정 중에 추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추현이라는 친구가 있고 또 최아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해성중학교. 저희 학원에서 제가 직접 권유를 했어요. 포스코 가라고 쓰라고. 중2 때부터 너희들은 포스코 가야 돼. 너네들은 포스코 가면 할 수 있어. 지금 가서 1등급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포스코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부모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 선택 정말 신중하게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시고 자녀분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 다음 결정하십시오. 올바른 고교 선택이 곧 대입의 성공 열쇠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입시 전문가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원장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고교 선택에 있어 저희가 옆에서 열심히 든든하게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제 이번 세미나의 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전날, 바로 어제죠. 제가 발송해드린 스페셜 이벤트 문자 다들 받으셨을까요? 더러 몇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내가 당첨됐구나 하고 저한테 놀라서 전화하신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며 어머님들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가볍게 커피 쿠폰 2만원짜리 두 분 한번 뽑고 가보겠습니다. 럭키드로우 박스에 착석하신 학부모님들의 자녀 이름으로 여기에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공정성을 위해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네, 첫 번째 커피 쿠폰 2만원 가볍게 갑니다. 부담 갖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김서윤 학부모님 어디에 계시죠? 손 들어주십시오. 김서윤 학부모님,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한 분 더 뽑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박정은 학부모님.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커피 쿠폰 딜리버리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김서윤 학부모님이십니다. 이어서 마지막 시간에 대망의 윈터스쿨 10% 수강 할인권과 10만원 멀티 수강 할인권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사회자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번 세미나의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예비고일 입시 세미나 고교 선택이 대입의 시작이다. 주식회사 영웅교육 입시전략실장이신 박영민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제 말 잘 들리세요? 네. 자, 제가 오늘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모르시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미리 제가 처음부터 할 건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입시에 대해서 시작할 건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기말고사가 이제 끝이 되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예비고1, 그 다음에 이제 입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에는 정시, 수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뭔지, 학생부가 정확히 뭔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은 어떻게 방법을 하는지, 원서를 12월 카드부터 쓰잖아요. 그거와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지고 붙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는지까지.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 어머니들 이거 한 3가지 입시, 학생부, 정시수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3학년 될 때까지는 그런 거네 라고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말을 빨리 할 텐데 조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입시에 대해서 용어를부터 아셔야 돼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우선 수능이 되겠죠. 수능 능력평가입니다. 어떤 능력평가냐면은 애들의 공부 능력평가가 아니라 대학에서 얼마큼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평가가 바로 수학 능력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이 있는데 이 수시 모집은 시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11월 달에 수능이 있으면 자, 수능보다 9월에 원서 접수를 하는 걸 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총 6번 지원을 할 수가 있고 11월에 수능을 보고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2, 3일 후에 보통 통상 12월 27일 정도 하는데 그때 승기학교를 쓰는 거를 정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는 크게 방법이 있는데 우리 그 방법을 다른 말로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전형이 뭐예요? 입시 방법이거든요. 크게 교과 전형과 교과 방법과 이제 종합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논술 방법은 지금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논술을 언제 하는 거냐면 논술은 고등학교 3학년 6월 이후에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교과 종합 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교과는 이 내신, 아까도 어저께 내신 하셨는데 내신과 수능 성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신에다가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면접 비교과를 다른 말로 서류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내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자수가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능이 다 들어간다는 게 되는 거죠. 점점점 수능 최저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입시를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성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학교 3년 동안은 이제 절대평가라고 해서 성취도 평가를 해서 90점 이상 A 등급, 그 다음에 80점 B, 그 다음에 이제 C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방식을 쓰지가 않습니다. 1등부터 이제 마지막 꼴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운 다음에 이제 퍼센트지로 이제 나눈 다음에 이렇게 상위 4%를 1등급이라는 성적을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위 11%까지를 2등급이라는 성적을 주게 되는 거고 23%까지를 3등급이라는 이제 성적을 주게 되는 건데 제가 오늘 3등급에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입시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려요. 3등급이 어떤 성적이냐면 저희 대학의 우리나라 대학의 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3등급으로 어디에 대학을 갈 수가 있느냐 보면은 제가 약간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3등급 대학이 되는 거죠. 보면은 이제 그 가장 큰 게 지방 국립대를 이제 저희 대학의 펄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저희 나라 198개 4년제 대학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허리를 이제 그 3등급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인천대를 시작해서 충남대, 공주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밑에 3등급 이하 이제 이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가 이제 아시는 대학이 있죠.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수도권, 경기권 대학이라고 하게 되는데 딱 보시면 3등급이 허리가 되는 거죠. 가운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적 수치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낸 겁니다. 또 이제 뭐 과마다 약간 다른데 평균적으로 내게 된 거고 이게 바로 등급으로서 대학이 결정된다는 거. 학교에서 보는 내신 성적도 등급으로 이렇게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이렇게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다시 내신 성적이라는 거는 보통 여기 해송고 이제 신송고 같은 경우에 300명 가까이 되는데 올해 약간 중원이 됐더라고요. 2차 조사를 보니까 한 20, 30명 정도 중원이 됐는데 자, 그 300명 내에서 이제 등급을 따지게 되는 게 내신 성적이 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황금돼지 때라 47만 정도 예상을 해요. 그 수능 시험을 볼 때 근데 이제 재수생 포함해서 하면 47만 되는데 47만 명에서의 이제 이 등급으로 나누면 똑같이 이제 퍼센테이지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성적입니다. 성취도 평가죠. 보통 중학교는 이제 90점 이상 A등급, 그 다음에 80점 이상 B등급을 주는데, 저희 근교 학교에 이제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예시를 아마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수학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시험에서 우리 친구들이 평균 성적이 79점, 너무 안 보이죠? 제가 크게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평균 75.9점이라는 수학 성적이 나왔고 90점 이상이라는 친구가 35.8%가 나왔고 그 다음에 B등급이 이제 1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 해송이나 보통 학교들이 350명 정도 되거든요. 350명 중에 90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이 125명이라고 되는 거죠. 90점 이상 잘하죠. 열심히 했죠. 근데 이걸 고등학교 성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라는 1등급은 1등부터 350명 중에 4등까지를 우리는 1등급이라는 성적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등까지를 2등급이라는 성적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1등까지 3등급이 되고 140등까지가 4등급이 돼요. 그런데 중학교 때 A등급이지만 이제 4등급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되게 많이 든 질문이 뭐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중간고사를 봐요. 중간고사를 보고 어머니들이 오세요. 왜 오셨어요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이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이거 4등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애한테 배신감 느껴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절대 등급과 상대 등급의 차이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주겠는데 가장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제자가 예송중이었는데 항상 95 수학 이랬습니다. 신송고로 갔습니다. 선생님 좋은 성적표를 갖다 드릴게요. 5등급을 갖다 주네요. 근데 그때 조금 이따 설명 그 친구가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데에서 틀린 거죠. 제가 방금 쓸데없는 거 이게 오늘 수학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을 이렇게 차이가 된다는 거 상대평가 같은 말입니다. 석사 등급이 상대평가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는 다시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보통 11월에 수능이고 그 9월 첫째 주에 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출제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 전에 가장 마지막 이제 원서 접수 전에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쌤, 왜 모의고사 성적인데 수능 원서 점수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뭐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성적. 이거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어머니. 모의고사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그거의 평균을 내보세요. 아, 우리 아들 2등급 나왔네? 이 정도는 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가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가 3등급이 나왔네요. 그럼 수능으로서 3등급 대가 나오면 3등급 대 대학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시는 그것보다 상향 지원을 하게 되는 게 수시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가 9월에서 이 정도 때 성적이 나오면은 원서 접수 이제 어디가 되냐면 이 위칸에 대해서 대학을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 친구가 2.3등급 대 대학교에 이제 성적이 나왔어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홍대, 중앙대, 경희대 수시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약간 먼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수시, 수능 전에 보는 거여서 수시 총 6번의 기회가 있고요. 자, 수시 방법에는 다시 수시 전형에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다. 논술은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3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이 교과와 종합 차이가 무엇이냐 보세요. 내신 교과 들어가죠. 이제 계속 교과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교과에는 없는데 종합에는 비교과, 서류,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생겼어요. 수능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과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배우는 거를 국가에서 정해준 거예요. 2015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자 보시면 이게 교과 파트라고 해서 교과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나눠지시는데 전문 교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과거나 자사고에서 하게 되는 거고. 보통 교과를 하게 되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과목.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게 되는 거고요. 선택 과목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국영수 사과예요.
분류를 이렇게 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단지 과학이 4개. 물화생지,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과목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제가 써놨습니다. 상대평가라고. 상대평가라는 것은 석차를 둔다는 거죠. 1등부터 다시 마지막 번호까지 350명까지의 순위를 둔 다음에 등급으로 나눈다는 거. 이제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가 되는데 이런 거는 어려워서 하실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국영수사과를 잘하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창의적 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이제 우리는 비교과라고 하죠. 한때는 이걸 이제 자동봉지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쯤에 한창 이제 학교 때는 입학사정관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봉사활동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해외 아프리카 가서 유니세프하고 오신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논문 써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교수님 쫓아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았던 게 이건데 자 보시면 다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과 활동 세부 특기사항은 이제 교과 파트에 하긴 하는 건데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과 활동 세부 평가는 각 과목에 선생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간단해요. 오 우리 이 친구 잘하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및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행정하는데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1학년 끝나고 이제 우리 친구의 총해서 써주게 되는 거고 2학년 선생님이 끝내서 총해서 써주시는데 이건 보통과 잘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 반장을 했니 부반장을 했니 아니면 회장을 했니 뭐 토론대회를 나가는 거에 대한 게 자율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학교에서 정해진 각각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는 각각 담당 선생님이 계실 거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써주시는 게 이 동아리 활동인데 보시면 자율 동아리가 이제 안 들어갑니다. 자율 동아리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성공에 대한 동아리가 없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친구 3명만 갖고 담당 선생님이 계셨으면 그거를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부터 이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 얘는 무슨 단체, YMCA 무슨 단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말이 많았던 이제 소논문도 이제 작년부터 들어가지 않게 됐고요. 봉사활동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담임 선생님께서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대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로활동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전에 처음 입학사정관제가 나왔을 때, 우리 친구 한 명이 내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3등급 때였는데 연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가 생명공학자였어요. 그래서 생명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서 연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 활동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로 활동은 안 들어가요. 장래 희망이죠. 이거.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1학년 때 의사였어요. 2학년 때는 저는 정치가가 됐어요. 3학년 때는 다시 의사가 됐습니다. 이 친구는 꿈이 바뀌었죠? 전혀 바뀌었죠. 의사라는 거는 자연계 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가는 이제 사회경정에서 이제 탑이 되는 건데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괜찮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바뀌었느냐. 내가 1학년 때는 생명의 소중함이 너무 좋아. 그렇게 돼갖고 의사를 생각을 했다가 2학년 되면서 생명의 소중함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꿈이 바뀌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이거 보니까 사람의 생명 더 중요한 것 같아. 왜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각각을 정해야 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상강력 이제 무리하게 이제 쓸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독서활동 이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독서활동. 방금 그랬죠? 들어가지 않는다고? 왜 들어가지 않느냐? 봉사활동, 독서활동, 진로활동들이 다 어디로서 들어가냐면 교과활동 세부능력 평가에 다시 거기에 녹아서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활동 세부능력 평가를 세특 하잖아요. 이거를 세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따로 하진 않지만 이게 세특에 기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대학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세특입니다. 그러면 세특 뭔데? 세특입니다. 자 다시 세특은
각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칭찬 써주는 게 세특입니다. 그리고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가끔 아부도 떨어야 되고, 선생님 되게 멋있어 라고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각각 선생님들 똑같은 선생님들이 아니라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말 있죠. 비비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가 선생님들한테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세특 때문에 더 그러죠. 그럼 세특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세특은 바로 뭐냐? 수업 시간이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내년 3월에 애들 3월 1일 날 입학을 하잖아요. 어느 학교를 가서 한번 보시면 절반이 누워있고 엎드려 있어요. 지금은 느끼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요. 근데 어머니 시간이 갈수록 엎드려 있는 애들이 더 많아져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선생님이 깨워야 되지 않느냐 학생인데. 선생님들은 그럽니다. 그 친구를 깨울 시간에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애를 더 가르치겠다. 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자 어머니, 학교에서 세특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소통을 잘하려면 수업 시간에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 아주 괴기 월드컵부터 시작을 해갖고 쫙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 습관에 대한 패턴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돼요. 근데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수면 패턴을 지켜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9시예요. 왜 9시냐? 저는 늘 그래요. 9시. 왜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국가시험 다 9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입시에서 보는 수능 시험도 8시 40분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늘 늘어져 있고 누워있는 친구들은 뇌도 늘어져 있고 누워있어요. 그래서 이러죠. 엄마 나는 밤에 공부가 너무 잘 돼. 늦게까지 할래. 하지만 말씀하십시오. 밤에 보는 시험 못 알다. 근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좋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게 학교, 학원, 또 자기만의 달콤한 시간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1시간에 무조건 자야 된다. 사람의 수면이 부족하면 그 수면을 꼭 채워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수업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수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나른해지다 보면 눈이 감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는 좋은 세특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의 세특을 캡처해서 왔는데 이제 우리 서울대 컴공과가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근데 국영수 선생님이 아니라 미술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요. 앞뒤만 읽어볼게요. 다양한 나라의 특징이 담긴 이러한 활동을 해갖고 미술 선생님이요.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다가올 4차 산업시대에 아주 유연한 사고력을 지닌 친구다. 미술 선생님이요. 국영수 세특은요, 어머니 다 열심히 해요. 왜냐면 내신이 상대평가잖아요, 어머니. 다 열심히 들어요. 하지만 나머지 과목에서는 애들 이제 학원 숙제하고 필요한 거 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어머니.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고 수행평가 잘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세특이죠.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의 시작은 언제냐? 2학년이 아니고 3학년이 아니라 3월 2일 바로 그 순간부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게 패턴, 수면에 대한 패턴을 잘 지켜라. 저 위토스쿨 9시 반 바로 시작하죠. 패턴이 안 변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죠.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은 약간 귀찮아서 수행평가 안 해요. 아니에요. 수행평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 드리지만 국영수만이 아니라 전체 과목에 대한 이제 세특, 전체 과목에 대한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특 끝까지만 나오는 게 세특일 것이고 세특에 대한 절대 권한은 담당 선생님한테 있다라는 거.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린 두 번은 잘하는데 나머지 못하면 그럼 안 되가 되는 거죠. 다 열심히 하려고 수행평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근데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고 발표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입시의 제도도 약간 많이 바뀌어가요. 이 보시면 다 같은데 전공 속학성이 진로 역량이 바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직 잘 몰라요. 한다고는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친구들의 피로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인데 가장 간단한 거는 예전에는 무엇을 했느냐, 이제는 왜 했고 어떻게 했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단지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정량평가라 그래서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됐어요. 언니? 지금은 정량이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왜 써? 그럼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걸 다음에 어떠한 깨달음이 왔는데 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그 비교, 그 내신 성적에다가 이제 비교과 간단해요. 어머니? 이걸 뭘 보여드리기 위해서냐면 내신에다가 학교 수업을 잘 들은 친구와 내신에다가 학교 수업을 잘 듣지 못한 친구에 대해서 대학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신을 잘하고 학교 수업도 잘 들었어요. 그럼 수능 성적까지도 좋다면 위에 대학 아니면 이제 아래 대학이 되는데 보통 이제 내신에다가 내신 외 비교과에다가 이제 면접이 있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재작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갔는데 점점 수능 성적을 넣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여기서 다 미기재 얘기했죠. 평가를 10개를 했던 게 3, 4개로 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수능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내신 성적이 되는 거죠.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10회 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내년에 4월 달에 중간고사를 가요. 항상 중학교 때 90점대 맞았다고 해도 다 1등급 아니라고 했잖아요. 90점 중에서도 4등급까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딱 4등급을 받고 걔들이 이런 말을 하죠. 엄마! 난 정신가 봐. 어머님들도 분명 그러십니다. 난 정신가 봐. 자, 우선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학교 내신 성적은 350명, 300명의 경쟁이죠. 제가 아까 수능은 47만 명의 경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350명의 경쟁을 피하겠는데 과연 47만의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요. 수능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선 장점이 뭐냐? 과거는 묻지 않아요. 네가 공부를 잘했건 아니면 네가 재수생이건 아니면 네가 전교 1등 간에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근데 최고의 단점이 있어요. 한판 승부라는 거죠. 그 한판 승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정말로 떨리는 애들. 자, 우리 제자는 딱 1교시 모의고사를 딱 시험지 구걸병을 딱 받았는데 시험지가 눈에 안 보여요. 너무 긴장을 해서 눈을 붙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10분 동안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정도의 긴장감을 주는 게 수능이거든요. 그러면 내신은 어떤 의미냐? 우선 내신 범위가 쌓이면 수능 범위입니다. 어머니. 내신 우리 중학교 때 친구들 보셨죠, 어머니? 내신 기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머니한테 푸시잖아요. 근데 내신을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면 기쁨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좌절하겠죠. 그게 5월달 한 번, 7월달 한 번, 9월달 한 번, 그 다음 12월달 한 번.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느냐? 그러한 경험이 쌓여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시험 실전에서 대범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신이 뭐야 수능이다 보다 더 중요한 말이 수능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그러한 연습을, 그러한 고통을 평상시에 해봐라. 그럼 우리 애들이 내년에 그럴 거 엄마 나 정시! 생각하십시오.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시만 해서 성공한 친구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 17번째 고3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우선 태도면이 더 크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그런 말이 있으면 어머니 알고 계십시오. 아, 이놈이 공부 안 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어머니 그 작년 내신 성적 커트라인입니다.
자, 이쪽 부분이, 자, 이 오른쪽 부분이 교과죠? 교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옆편이 종합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 학교 수업 얼마나 잘 참여하고 했느냐? 세특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수능 체제 들어간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가장 높은 학교 어디죠, 어머니? 서울대 연고대죠? 1등이 어디죠? 한양대죠. 이거 왜 그러냐? 전형의 차이예요. 왜 그러냐 보시면 봐요. 한양대는 어머니 내신 성적만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자, 위에서 갈게요. 내신 들어갑니다. 자, 비교과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수능 최저 안 들어가요. 면접도 안 들어가요. 오직 내신이 좋은 친구를 뽑는 게 바로 뭐냐? 한양대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한양대 성적이 높아요. 왜냐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반영하는 게 많아요. 내신도 들어가, 면접도 해야 돼, 수능 최저도 해야 돼, 비교과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옆에는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갖고 한 대학 입시 결과, 옆에는 학생부 종합 결과인데 약간 어떻게 되죠, 어머니?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이 낮죠? 왜냐하면 그만큼 평가를 많이 한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리를 할 때 재료가 많으면 더 많은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리를 하는데 재료가 별로 없으면 그 음식은 한정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내신 잘 들어라, 학교 생활 잘해라, 수행평가 잘해라. 야, 상 안 타도 돼, 활동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더 중요하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학교 내신, 중간기말, 중간기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시영상과 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교과 성적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점점점 중요합니다. 평가가 점점 없어질 거니까요. 자소서도 이제 없어졌어요. 아까 들어간 성적은 이 성적은 자소서가 있는 성적이에요. 그럼 자소서 평가 항목에서 없어졌죠? 점수는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국은 수능 공부, 내신 공부다. 내신이 과목별로 쌓이면 수능의 과목이 되는 거고, 이 내신이 이 깨달음, 그 다음에 또 좌절, 또 즐거움이 반복되면서 대범해지는 것 또한 이게 수능의 일종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한 과목만 되면 안 된다고 되는 거죠. 그렇죠? 모두 다 해야 되고 세특. 늘 가장 말할 게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 세특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세특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1학년 수행평가 대부분이 국영수 대부분이 수행평가가 없으니 독서 감상 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정시를 가겠습니다. 자, 정시는 다른 건 없고요. 이 수능을 보고 이제 12월, 보통 12월 27일, 28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기회는 3번으로 줄어듭니다. 3번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시에서 가길 원하죠. 잠깐만. 가기 전에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천이 공부 잘 못한다고. 아닙니다. 언니. 인천이 수시 합격률 1등입니다. 광역시에서. 하지만 우리 친구가 수능을 안 봐요. 정시가 아래 있어요. 그래서 수시면에서 인천이 가장 치열합니다. 잘 보내요. 그거 아셨으면 꼴등 아닙니다. 자, 정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이렇게 과목을 보고요. 자,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가 되고요. 국어, 그 다음에 수학은 상대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 3월에 모의고사를 볼 텐데 이걸 안 봐요. 이건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전반적인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을 대신 모의 연습하는 이 학력평가라고 하는 거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상대평가도 아니에요. 절대평가죠. 그리고 많아봤자 학교 350몇 명 중에 어디 위치하느냐인데 이 내년 3월에 있을 학력평가가 첫 번째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일이 시험을 다 봐요.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 몇 퍼센트인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난 1등급 생각했는데 3등급이야? 더 해야겠네. 내가 1등급 생각했는데 1등급이야? 나 잘하고 있는데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정육단을 가서
90점 이상이긴 해. 하지만 전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수능에서 대신 연습해보는 게 학력평가다. 성적이 이렇게 나거든요. 아직은 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시 반영률 많이 높아졌다. 이게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엄마 정시가 높아져 라는 핑계로 정시를 합니다. 정시가 높아진 건 높아진 비율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어머니 우리 수시에서 다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고 보셨잖아요. 그런데 수능 최저 등급을 최저 등급이 뭐냐면 우리 학교 오려면 4개의 국영수 중에 2개는 합이 5 밑으로 와야 돼.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거를 못 맞힌 친구들은 수시에서 합격을 안 시켜요. 그러면 부족한 인원만큼 그거를 정시에서 뽑아요. 그래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공부도 결국 내신 공부의 시작이 이제 뭐가 된다? 이 수능 공부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에 3학년 돼서는 하는 게 아니라 내년 3월 1일부터 아니죠. 겨울방학 전부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게 수능 공부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수시를 포기하지 않은 학생이 정시 기회는 될 수 있다? 수시를 포기하지 않는 학생에게 정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수시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내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엄마 내신 너무 힘들어. 우리 신송고 너무 힘들어. 연성고는 정말 아닙니다. 이거 내야죠. 아들아, 딸아, 350명의 경쟁 이거 내야지 47만의 경쟁을 하지 않겠니? 당연히 힘들 거야. 라고 믿음을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1년에 4번 전국 단위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열흘 조금 넘으면 이제 올해 고3 수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물어봐요. 너 시간 어땠니? 3년. 너무 금방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시간이 안 갈 때가 지금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시간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내년 3월 1일이 딱 되는 순간 3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봅니다. 4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죠. 5월 달에 행사가 많아요. 어버이날부터 어린이날부터 6월 달에 바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7월 달에 기말이 봐요. 8월에 방학이에요. 9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10월에 중간고사 봐요. 1년이 금방 갑니다. 왜냐면 매달 테스트가 있어요. 그 사이에 수행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제가 벌써 3학년이요?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입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선 제가 강조하는 거는 교과 내신 성적을 챙겨야 된다는 거와 두 번째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세특에 신경을 써야 된다. 세특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시키는 거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돌아서 안 된다는 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면 패턴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대한 고교 선택 가이드를 할 건데 주변 학교까지 하려는데 너무 많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 학교는 신송, 연송, 그 다음에 여자 학교는 해송, 방문, 송도, 이제 포스코 이렇게 6가지로 이제 올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는 자료에 보면 제가 가장 키포인트 빨간색으로 딱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네. 포인트. 보이시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어부터 갈게요, 어머니. 자, 어머니 국어는요,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 중학교 시험지와 고등학교 시험지 페이지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시험지 페이지 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글이 많아졌다는 거죠. 글이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독해력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자, 고등학교 1학년 독해 문제집을 하루에 한 시간씩만 풀어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가 독해력을 요구해요. 독해, 영어 시간 안 나면 아닙니다. 독해 읽고 이해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독해라고 합니다. 국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독해거든요. 특히 해송고 같은 경우에 독해력이 떨어지면 답을 알아도 찾지 못하는 게 국어 시험입니다. 말에 함정을 많이 넣어줘요. 그럼 글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글을 하면 글을 많이 읽는 것보다 글을 제대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바로 뭐냐? 서점에 있는 모의고사 하면 문제 한 질문씩만 한 주에 풀어줘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신송고가부터 갈게요. 신송고는 송도내 지역에서 제 말 조금 빨라질 거거든요. 전 한정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자, 국어 잘 어려워요. 수학이랑 영어 잘해요. 국어만 못해요. 신송고는 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송고가 제일 어려워요, 시험지가.
네, 어떨 때는 1학년 평균 35점 막 나오는데 애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고 시험 범위가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속. 연속 쉬웠어요. 올해부터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신송이랑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신송이랑 연송이랑 비슷해요. 어휘력과 그 다음에 독해력을 정말로 많이 요구하고 외부 지문은 당연한 거고 학교 중학교 때는 교과서 부비제성 거기서만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외부 지문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신송과 연송이 되는 거죠. 점점점 그리기 때문에 내일 모레 당장이라도 비문학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해석의 특징은 시험지가 제일 길어요. 독해력이 떨어지면 시험지 선생님 제가요 다 못 풀었어요. 이 말이 나와요. 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글이 많다 거기에 함정을 넣어줘요. 해석은 실수로서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제일 많이 유도하는 게 해석어예요. 제일 많이 유도하는 게 바로 신성고고, 해석고고요. 자, 그 다음에 방문여고의 특징이 국영수와 똑같은데 언니. 방문여고는요 1, 2, 3, 4등급이 만약에 있자고 하잖아요. 보통 1, 2등급끼리의 경쟁, 그 다음에 3, 4등급끼리의 경쟁, 5, 6등급끼리의 경쟁이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시험 범위가 많아요. 특히 국어라는 문제가. 근데 시험 범위를 다 해놓은 친구들은 그나마 점수가 나오겠는데 시험 범위를 다 못하는 친구들은 중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게 방문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도고는 시험 범위는 적절하고요. 시험도 적절하고. 근데 우리 친구들 영어랑 비슷해요. 어휘나 이제 국어적 문법이나 어휘 문제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 대해 설명해드리겠는데 포스코의 시험 범위는 주지만 시험이 외부 지문에서 많다라는 거. 중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문제의 길이만 세네줄 된다라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포스코 가는 갈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머리가 좋다면 포스코를 반대한다. 포스코에 가서 성공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자, 보통 수행평가를 보시면 포스코는 60%예요. 학교 시험보다 이 수행평가 비율이 더 높아요. 근데 포스코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5월달에 시험 볼게 라고만 해요. 보통 수행은 우리 5월 며칠 시험을 본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포스코는 그게 없어요. 5월달 볼게. 5월이네 시험 보자. 이게 그죠. 이 친구네들한테 시험 기가 아니죠. 늘 준비를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런한 학생들, 머리가 똑똑한 친구보다는 부지런한 친구들을 저는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말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이 좀 있어요. 올해 상담인데 포스코에서 이제 5등급 때 친구들인데 원서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문의가 왔는데 없거든요. 왜냐면 포스코라고 해서 어드밴테이지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포스코인데 포스코면 가지 않느냐? 없습니다. 어머니. 포스코도 잘해줄 포스코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머니? 그래서 그 자사고에 대한 환생과 그런 거죠. 과거만 가면 아니면 하늘고만 가면 포스코 가면 뭐 학교가 있는데 따라주겠지. 아닙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과 영역을 다 삭제시킨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머니?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그려봤어요. 신송이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송이 올라가고 방문과 송도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거. 자,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학을 가기 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했는데 어머니 수학은요.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해 주세요. 너 어디까지 했어? 저 수학까지 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제일 중요한 건 얼만큼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한 거 간단해요. 문제집 보세요. 식이 써있나 안 써있나. 아까 제가 신성훈 친구 말씀드렸죠? 그 친구 5등급 나왔다는 친구. 그 친구 식 안 써요. 중학교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문제에서 틀린 게 다독해보면 실수죠. 식을 써야 돼요. 식을 쓰고 하나하나 쓰고 우리 친구 귀찮아서 안 쓴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우리 4등급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5등급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1, 2등급 받아서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게 공부를 하는 거고 고등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언니. 그래서 그거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고는 신성고를 영상 똑같습니다.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제가 빨간색을 딱 뭘 박아다니면 시간 부족, 배구 훈련 필수. 우리 친구 공부는 하죠?
시간 재고 공부하는 애 별로 없어요. 수학 풀어. 한없이 풀어요. 근데 우리는 5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애들이 시간 제한을 주잖아요. 야, 10분 남았어. 긴장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수많은 실수가 답이 되는 거죠. 실수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게 실수입니다. 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시간 배분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송이 될 것 같아요. 자, 해송도 보면 해송은 시험이 쉬워요. 수학.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수행평가가 상당히 어려워요. 수행평가에서 등급을 가르게 되고 시험이 쉽다? 그럼 또 뭐 조심해야 될까요, 언니? 실수하는 게 등급이 바뀐다는 거. 근데 해송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1등급을 갈 수 있는 게 해송이다. 장점이죠. 단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게 해송이라고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은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해송을 가든 방문을 가든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은 해송을 가게 권하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방문 여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약간 쉬운데 수행평가에서 결과가 결정이 납니다. 네. 그리고 송도는 어렵습니다. 자부합니다. 자기네 수학 시간에. 원장님이 얘기하시고 수학 못한다 송도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하기에 신송해송을 따라간다 하겠지만 송도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포스코도 똑같이 60%의 수행평가가 있고 얘네를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가 어떻게 원리, 문제에 대한 원리, 그 개념에 대한 원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예, 포스코는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를 보면 송도랑 포스코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송, 이게 다 비슷해지고 있죠. 난이도는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송과 영송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시간 배분 연습을 가져라. 식 써라.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식 써라. 식부터 써라. 머리를 풀지 말고. 그 다음에 해송 방문 수행평가 잘 지켜라. 아무리 시험 잘 봐도 수행에서 무너지는 게 해송과 방문이다. 자, 영어를 가겠습니다. 자, 영어 신송 어렵습니다. 시험 범위 많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어요. 나 너만 보면 영어 공부할래. 올라갈 수 있는 게 신송이에요.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은 신송을 많이 추천을 해주는 게 시험이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마음먹고 하면 올라가는 게 신송이에요. 그런데 연송은 그렇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흔히 말해서 변별력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끼리 지금 지저분하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1, 2등급 받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이 신송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송도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해송. 시험 범위 많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해송과 가장 큰 특징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가 시험 문제 지문 다 독했어요? 다 풀었어요? 답을 못 찾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 범위에서 배우는 교과서 부교재 있겠죠, 어머니? 그런데 이 선택지 1, 2, 3, 4, 5에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지 않는 유의어나 다이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중학교 때 버릇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절대 해송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걸 강조하는 게 저는 지금 방학, 겨울방학 어디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방문의 특징을 보면 얘네 이 방문의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근데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 분이 제가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수능형으로 정직하게 어렵다고. 제가 좀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방문은 뭐라고 쓰냐면 정직하지는 않아요. 흔히 말해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문장 배열이 있어요. 단어를 10개 줄여요. 그럼 해송고 같은 경우에는 이 10개의 단어를 다 주고 문장을 배열하면 돼요. 난이도가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방문은 7개 줘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넣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해송을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이유가 바로 그게 됩니다. 다시 방문은 이렇게 1, 2등급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방문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만에 서술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과 친구들은 2학년 한 학기를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올해까지 그러고 있는데 영어를 안 하면 나름 하겠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머지가 다 되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고는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은데 어려워요. 어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 송도를 남자 학생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포스코의 영어를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는 교과서 있어요. 교과서 있어요.
다시 시험 범위 안 나와요. 포스코의 시험 범위는 첫 번째 늘 원서를 한 번씩 갑니다. 올해는 정의는 무엇인가 저스티스가 시험 범위였고요. 그 다음에 테드 대본이 이게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게 이제 포스코죠. 그래서 부지런한 머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가 좋은 날보다 매 시간 부지런한 친구들은 저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머리 잘하는데 라고 아니면 한 과목만 잘한다? 약간 저는 날릴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영어의 난이도는 해수이 어렵다는 거죠. 일반기보다는. 그래야 포스코는 이제 범위가 너무 많고 네, 어렵죠. 그 다음에 과학을 가면 과학의 공통된 특징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학은요, 언니 우리 친구들이 선행 다 해요. 그렇잖아요. 선행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잘 안 보고 자기가 학교에서 무슨 오투 무슨 자기 많이 풀거든요. 결정적인 거를 교과서에서 냅니다. 교과서를 안 본 친구들은 해송과 신송 마찬가지, 신송과 연송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고득점 못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게 바로 이 신송과 그 다음에 연송이 되는 거고. 근데 신송은 어머니 통합과학을 시작하면서 화학원을 같이 시작해요, 어머니. 난이도는 화학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게 학교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 신송이 되면은 화학을 같이 시작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화학이 쉽게 나와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먼저 해주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이 해송과 방문을 보시면 자, 해송은 또 나와요. 실수예요.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게 그날의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 게 해송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방문의 특징은 과학 선생님이 4분이 들어와요. 4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 선생님의 패턴 확인해야 되고 그 선생님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결론이죠. 수업 시간 잘 들었는데. 나 선행 좀 했는데 나 좀 아는데 라고 절대값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전문과학입니다. 선생님이 다 다르게 들어오십니다. 시험도 각각에 맞춰서 한 선생님이 다 내시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 나 그 다음 15번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스타일을 잘 파악하는 게 이제 방문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도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 시험 보면 구적입니다. 중간 플러스 기말까지. 그 다음에 중간, 기말, 그 다음 중간까지. 그렇죠. 어렵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 어려운 게 청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는요, 어머니, 우리 친구들은 공식을 외운다면, 자, 포스코의 문제는 공식을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보는 게 포스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하고 송도가 어렵다는 거. 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이거예요. 12월 8일날 원서를 쓰죠. 자, 보시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내드린 자료에서 2차까지 있을 거예요, 어머니. 자, 우선 보세요, 어머니. 1지방에 가고 싶은 거 써야 돼요. 지금 2차 조사에 보시면 신송도 오바, 연송도 오바예요, 어머니. 그런데 만약에 1지방에 신송, 2지방에 연송 쓰면 봐봐요. 1지방 오바 됐잖아요. 당연히 2지방도 미끄러져요. 절대 피하면 이거 피해낼 게 가고 싶은 거 나열하면 절대 안 돼요. 대검도 오바예요, 어머니. 그래서 3차 조사 꼭 하잖아요, 어머니. 24일인가 3차 조사를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써야 돼서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우선은 1지방에 가고 싶은 학교를 써야 돼요. 만약에 신송과 연송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지방에 뭐냐면 갈 수는 있는데 가장 가까운 학교를 쓰는 거예요. 미달 중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20개까지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 뺑뺑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거를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뽑는 법이에요. 이거 무조건 뺑뺑이 아니에요. 이 수학적 근거에 의해서 뽑는다라는 거. 제가 여기까지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설명을 넣냐면은 예전에 소송 건 적이 있어요. 학부모가. 왜 능력교육이 안 됐어? 과학적 근거에 의한 추천식입니다. 뺑뺑이가 아니라 추천식입니다. 전체 성적을 여기 101 전체 1순위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전체 순위 1학분에서 전체 순위를 내갖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그래요. 사무라고.
자, 참으라. 우리 아까 제가 세택에서 서울대 간 친구 세택 보내드렸잖아요. 그 친구 연수부거든요. 그 친구는 내신이 좋지도 않았어요. 3등급 때 시작했어요. 결론은 서울대 지역 비밀도 못 받고 일반 전형 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가장 부탁한 거는 수면 패턴이었어요. 늦게까지 절 공부하지 말라고. 왠지 본인이 부족한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참아라 참아라. 그 친구가 고3 때 물려서 저한테 와요. 왜 그러? 쌤 애들 놀러 가는데 저는 이 현실이 근데 참아야 돼요. 근데 참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얻는 결과는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참아라. 근데 어머니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애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머님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친구들한테는 되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죠? 겨울방학부터 시작이 되는 거. 눈에 안 보는 게 좋아요. 자, 그 위도를 보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들이 그럽니다. 고사 한 명씩 졸업시킬 때마다 주름살 2개씩 낸다고. 사실입니다. 왜? 사무시거든요, 어머니들도. 근데 갑은 우리 애들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참을 수 있게 점에들한테 칭찬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사나 한번 다시 해봐. 우리 친구들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면 학교에서 욕먹죠. 학원 가면 혼나죠. 어머니, 너 그거밖에 못해? 우리 친구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저 내가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좋은 강의 해주신 박영민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머니들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강의를 정말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시간을 초 단위로 재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리하셔서 마지막에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까지도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고 어머니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중에 이 이유가 굉장히 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023 예비고일 윈터스쿨에 대한 소개를 저 사회자 김보미가 지금부터 메인 강연제가 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볼 때는 조금 정직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제가 원래 하던 강연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윈터스쿨 정말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요즘에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제가 윈터스쿨을 기획도 하고 진행하면서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과 참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윈터스쿨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잘못되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팟캐스트 보고 윈터스쿨에 대해서 요즘 흐름을 좀 보던 중에 이 문구가 참 와닿았어요. 지금 윈터스쿨이 우리가 정말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윈터스쿨의 의미가 아닌 겨울이라는 그 계절 동안 하는 방학 특강이나 일반 강의를 윈터스쿨이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겨울에 하는 수업이면 윈터스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웬만하고는 저희는 윈터스쿨이에요. 겨울에 이제 조금 날씨 추워지고 수능 전후로 해서 시작하는 수업이 윈터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저희 영어 아카데미가 말씀드리는 윈터스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윈터의 목적은 방금 박영민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고입을 앞둔 이 예비고일이라는 시기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까 세특 얘기 들으셨죠? 오후의 패턴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 패턴을 잡고 실제로 시험에 임하는 오전 9시 담임 선생님과 과목 선생님들과 눈 마주치고 수업하는 오전 시간에 눈을 뜨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신체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고교를 가야 합니다. 언젠간 되겠지, 철들겠지.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아주 극소수는 드라마를 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저도 이 입시의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극히 드뭅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 윈터스쿨 정해진 시간에 눈 뜨고 수업 듣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래 앉아있기, 무턱대고 오랜 시간, 장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것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눈을 뜨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집중해서 수업에 임하는 그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프로그램,
시간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얘들아, 지금은 자습이야. 너희들이 공부하면 돼가 아니라 그 자습조차도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첫 번째 내신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어떤 시험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어머님들께서 그래서 저희 영어 아카데미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진짜 리얼 윈터스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선택해 주셔야 할 텐데,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윈터스쿨에 소속된 학생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반편성이 되어 그 친구들에게 집중해서 지도하고 관리하는가. 두 번째, 모든 과목을 외부에서 출강 강사로 와서 잠깐 왔다가 가는, 스쳐 지나가는 강사가 아닌 꾸준하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터치하는가. 또한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놓여져 있는 그 공간, 자습실, 또한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식사 공간, 제대로 검증되고 쾌적하게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운영이 되는가. 윈터의 꽃이죠.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매니징을 제대로 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도 면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머 이 학원에서 윈터스쿨한데 나도 한번 가볼까가 절대 아니라 내 아이가 이 윈터스쿨에서 이런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가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정말 아이들의 코를 수십 번 찔러가면서 저희 모든 임원들과 고등부 선생님들이 2달 동안, 8주 동안 아이들과 윈터스쿨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이 이 영상을 잠깐 보셨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끝까지 플레이시키진 않겠으나 저희의 윈터스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집중해서 3분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I was made the wrong way. Won't you do me the right way? Where are you gonna be tonight? 'Cause I won't stay too long. Was it something that I said? Was it something that I did? Of a combination of both that did me out. You know I'm hoping you'll sing along. No, it's not your favorite song. Don't wanna be the one. There's nothing left to say. You know summer will spring again, and when you do, you need a friend. Don't wanna be the one. There's nothing left for me. And I hate the thought of finally being erased. Maybe that's the best of me. 이렇게 다양한 사진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윈터스쿨 하면서 저희가 사진만 찍어서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이 매일 평균 20장에서 40장의 사진을 찍어 부모님들과 밴드에서 소통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오늘은 이 친구가 지각 않고 왔고, 오늘은 이 친구가 이런 컨디션이고, 오늘 제공된 급식은 이런 거고, 하루도 안 빼고 어머님들이 어린이집 시절에 키즈노트 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을 고등학교를 곧 입학할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입해서 철저하게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보고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사도 일반 도시락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특식이 자주 제공됩니다. 아이들의 입맛 굉장히 까다롭고 편식 심하거든요. And I hate the thought of finally being erased. But baby, that's the best of me. Yeah. Baby, that's the best
sing along. But it's not your favorite song. Don't wanna be in the wind. It's nothing left to say. You know the summer's spin again. And when you do, you need a friend. Don't wanna be in the wind. It's nothing left for me. And I hate the thought of finally being erased. Baby, that's the best of me.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윈터스쿨은 겉으로만, 포장으로만 부모님들께 저희 윈터가 좋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윈터스쿨을 매년 운영을 해왔고, 무턱대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하면서 그 친구들을 학원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극진히 모시고 섬기며 지도하고 도와주고 지켜냅니다. 받으신 브로셔에 보시면 윈터스쿨의 표준 시간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준 시간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차량 운행을 송도 전 지역을 하는데요. 609, 809 포함입니다. 제일 빨리 탑승했던 시간이 8시 35분 정도입니다. 8시 35분. 근데 아이들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코스를 저희가 해서 차량을 증가도 해서 그 시간도 저희가 최대한 줄이면서 아이들이 아침 시간에 피로하지 않게 저희가 챙겼고요. 중요한 건 아침 9시 반에 수업이 1교시가 시작이라 담임인 저와 함께 아침 9시 25분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언제나 인증샷 찰칵. 30분의 수업 찰칵. 평균 9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부모님들께 등원, 시작, 알람, 사진이 전송이 됩니다. 매일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1교시, 2교시하고 점심 식사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아이들이 제가 면담도 해보고 부모님 상담을 다 한 결과 아침 식사를 못 먹고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먼저 출근하시는 경우가 9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2교시를 뒤로 미루고 점심 식사를 11시 20분으로 바꿨습니다. 그 또한 아이들을 위한 저희의 어떤 발빠른 움직임이고 배려죠. 이른 점심 먹고 2, 3교시 수업 듣고 보시는 것처럼 오후는 자기소학습. 어머님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송도 에듀얼 카페에서 저희 글 보고 오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네, 그 글 제가 다 올렸습니다. 상당히 성실하다는 거 느껴지셨습니까? 아이들과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께도 저희가 영웅 아카데미 소식을 전할 때 있어서 제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반복되는 얘기일지라도 진정성을 담자였어요.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번 윈터스쿨을 기획하면서 또 그만큼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이 2달이라는 8주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시간표 안에서 수업을 듣고 실력이 급성장, 드라마를 쓴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해서 보내겠다가 저희의 핵심이에요. 왜 선행을 빨리 안 해주십니까? 지금 아니면 선행 언제 합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선행 의미 없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심화를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선생님의 수업, 내신 대비, 모의고사 제대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한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 수업을 운영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가 중요한데 송도에 있는 수백 개의 학원들이 사실 이런 시간표를 운영하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아주 레어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입시 강사들이 이 오전 시간에 수업하는 거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오후에 쉽니까? 아니요. 오후에는 일반 단과 수업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강사, 송도 지역을 전혀 모르는 모 학원의 스타 강사가 왔다, 인강에서 봤다, 이런 선생님들의 타이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은 송도 입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셔갖고 잠깐 터치하고 가시는 스케줄이에요. 차라리 그건 그래도 좀 나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자습! 이래요. 돌아가면서 로테이트 하면서 애들 관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가성비가 있는 운영이겠죠.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오후에 일반 단과와 아이들을 합쳐서 강의를 듣게 합니다. 그러면서 윈터스쿨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거는 그냥 윈터 기간에 하는 스쿨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의 예비골 윈터스쿨은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기획하고 제작된 특수 프로그램입니다. 독립적인 반편성합니다. 최대 3개 반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3개 반을 기획을 해서 했는데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담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학적인 진도, 영어, 그리고 또 과학, 국어. 왜냐면 저희는 윈터스쿨의 국영수가 4과목이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진단 테스트를 보고 가장 효율적인 반편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전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클래스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세팅을 딱 했고요. 그래서 그 2반에서 수학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지도했고 그 친구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면서 필요에 따라 수준별 이동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영웅교육, 영웅아카데미 고등부 전임 강사진이 전원 총출동해서 저희는 직접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제가 담임을 합니다. 윈터 마마가 제 별명입니다. 엄마, 아빠 대신에 아플 때 제가 업고 뛰지 못하지만 병원 데려갔고요. 체했어? 죽 먹자. 오늘 입맛 없어? 선생님하고 잠깐 산책할까? 소화가 안 돼? 소화제 먹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사이다 한 모금 나눠 먹는 거 어때? 까지 했고 학교 예비 소집일 교복 맞추는 날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님들이 하시기 가장 귀찮은 거,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제가 2달간 다 해드립니다. 이 얘기할 때 보통 박수가 나왔는데 해야 되는데 하기 성가신 것들 저희 고등부 입시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전 진심으로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강의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이러니까 영어 아이들이 꾸준하게 이 학원을 택해서 다니는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송도 입시 미래가 밝다라고 자부합니다. 영수국과 모든 강사진들 저희 전임 소속이시고요. 영웅 아카데미 입시 코디네이팅 저희 부원장님부터 실장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해내겠습니다. 윈터스쿨 전용 자습실을 작년에 완공을 해서 저희 영어 아카데미 1캠퍼스 2층 고등관 강의실이 있고요. 3층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기에 있던 에스테틱이 나가면서 저희가 자습실을 완비했고 윈터스쿨 전용 강의실을 쾌적하게 깔끔하게 예쁘게 세팅해놨습니다. 언제든 구경 오십시오. 언제든 오셔도 저희는 언제나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자신합니다. 전용 급식실을 갖췄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학원 안에서 밥 먹이는 거 불가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시는 참 큰 학원들이 송도에 많죠.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10,000원씩 받아가 밖에서 사 먹고 와라. 밥만 먹고 왔을까요? PC방하고 잠깐 집에도 가고 잠들어서 못 왔을 수도 있고 저희는 학원에 오면 휴대폰을 내고 집에 갈 때까지 점심 저녁 시간에 휴대폰 30분 사용을 제외하고는 학원에 닫혀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사용 엄하게 금합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중간에 연락하실 일 있으면 어머님들 세미나 때 받으셨던 문자 번호 갖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잠깐 그 번호를 외우고 계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제가 문자를 평균 7, 8개 더 됐어요, 사실은. 그죠? 뒷자리라도 외우시면 선물 드립니다. 네, 어머니 몇 번호? 정답! 2766 커피 쿠폰 하나 드리세요. 이거는 추천번 더 있습니다. 565-2766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장하시면 제 아들들이 많이 나와요. 업무용 폰 아니에요. 저희 원장님께서 업무용 폰으로 세라킴 써라. 근데 제가 24시간 항시 대기 중거든요. 에듀얼에서 보셨지만 심야 상담 보셨어요? 새벽 2시에도 전화 상담 해드려요. 그렇다고 2시에 걸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긴급할 때는 저는 1순위가 물론 제 가족들도 있지만 저도 한 포모거든요. 부모님들이 이 시간에 전화할 정도시면 얼마나 emergency한 시츄에이션인지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만큼 언제나 학생들에게 영웅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총력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번호 저장해 주셨다가 궁금하신 거, 또 건의하실 거, 윈터 스쿨을 만약에 하시면 저랑 정말 자주 문자와 전화를 하시게 될 거예요. 즐겨찾기에 제가 많이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다양하고 럭셔리한 급식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왜? 먹는 게 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이 먹게 되는 음식에 딱 보셔도 제가 먹을 걸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메뉴 선택 정말 신중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급식으로 그냥 도시락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테이스트를 굉장히 제가 추락을 많이 했고 정성을 다해서 점심과 저녁을 먹여요. 저녁에 한식이었으면은 점심에 한식이었으면 저녁에 한식 겹치기도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윈터스쿨의 꽃이에요. 주 영혼교육 부설 베리타스 애드랩의 입시연구소의 전문적인 컨설턴트들이 아이들과 밀착으로 소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공부하다 보면 하기 싫은 날도 있고 너무 어렵고 옆에 친구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막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의 심리가 굉장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어머님들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돕습니다. 어머님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인데요. 오늘 세미나가 끝나면 제 번호로 또 문자가 하나 갈 겁니다. 밴드에 가입해서 보실 수 있는데 딱 4일 정도만 제가 프리 오픈으로 열어둘 거예요. 그 4일 동안 한번 진짜 제가 작년에 어떤 글을 올렸고 저희 원장님이 어떻게 부모님들과 소통하셨고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먹었는지를 실제로 한번 봐주세요. 네. 윈터스쿨 입시 요강은 저희 브로셔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져 있고요. 벌써 현재 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받을 수가 없어서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에 윈터스쿨을 등록하시고자 한다면 오늘 꼭 상담 신청서를 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방법은 방문 접수고요. 12월 16일까지 등록 마감이긴 한데요. 11월 중순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윈터스쿨의 어떤 등록 절차들은 상세하게 상담받으신 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11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되는 정확하게 하면 다다음 주겠네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프리 윈터가 있습니다. 프리 윈터뿐만 아니라 11월 14일 날 일반 고등 단과도 개강을 합니다. 예비고일 대상으로 고등부 선생님들이 직강하는 영수, 국과 4과목의 단과 수업이 있고 즉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지금처럼 정해진 시간에 와서 수업을 듣는 수업이 있다는 건데 직강하는 선생님들이 고등부 선생님들이라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단과 수업을 듣고 플러스 알파로 관리형 단과라고 할 수 있는 프리 윈터가 저희가 2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단과만 듣는다면 수업만 듣고 집에 가면 되는 거고요. 프리 윈터를 한다면 지금 표준 시간표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아이들이 수업을 듣지 않는 시간 5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윈터스쿨처럼 관리를 받지만 석식 제공은 없고 컨설팅과 매니징을 저희가 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받으신 봉투 속에 이 프리윈터의 수강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셨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프리윈터나 단과를 신청하실 분들은 가급적 오늘 신청서를 내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저희 재원생들로 수업이 거의 많이 꽉 차 있고 아직 저희 영어 아카데미 고등부를 다녀보지 못하셨던 분들의 학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들 고민돼요. 존중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조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수라도 미리 좀 해놓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꼭 신청서를 내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프리윈터는 말씀드렸듯이 11월 14일 개강이고 7주 동안 진행되고요. 과목별 교습과 자습, 매니징, 컨설팅이 패키지로 구성된다는 거. 그리고 한 과목만 프리윈터로 수강을 해도 11시까지 저희가 자습과 매니징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벤트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1월, 2월에 하는 윈터스쿨을 등록까지 하시면 프리윈터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수강료가 50% 할인이 됩니다.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런 이벤트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신청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보 적어주시고 해당하는 과목 체크해서만 내주시면 저희가 시간표 셋업해서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자, 윈터스쿨. 제가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짧고 한 2시간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텐데 약속드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윈터스쿨 훈련입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습관 잡아주고 부모님들 대신해서 저희 입시 전문가들이 아이들과 2달 동안 함께 간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 1캠퍼스, 2캠퍼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1캠퍼스는 지식정보단지역 앞에 저희 2층, 3층, 4층 에모스 플라자에 입점해 있고요. 2캠퍼스는 포스코 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에이스 플라자에 있습니다. 5층을 하나 다 쓰고 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어느 캠퍼스로 오셔도 저희 강사진이 동일합니다. 관리가 똑같습니다. 원장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영웅 원장님이 1캠, 2캠 다 운영하시는 겁니다. 저희 실제 원장님도 고등부 영어 수업을 1, 2캠에서 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디로 오셔도 저희의 최상의 퀄리티의 강의를 만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영어 아카데미 모든 임직원들이 부모님 참석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모두 자리해 주시죠. 네. 네, 자리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모든 자녀를 위해 저희 모든 임직원들, 사실 오늘 중3 내신 대비 수업이 있어서 지금 몇 분이 못 오셨어요. 저희 인원이 지금 한 40분이 넘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인원이 어머님들 섬기고 있고요. 대표해서 저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어텐션! 파워!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해 주시죠. 기다리시던 럭키 드로우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번호표 같은 거 필요 없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부모님들의 자녀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좋으셨죠? 네.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세련되고 멋진 세미나기를 저는 바라면서 어머니들께 마지막 정점 럭키 드로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커피 쿠폰부터 뽑겠습니다. 네, 보지 않고 뽑겠습니다. 길준영 학부모님, 저희 재원생 부모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길준영 부모님 커피 쿠폰 가져주세요. 네, 두 번째 이서은 학부모님 커피 쿠폰 받으시겠습니다. 어디 계실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저쪽에 얼른 갖다 주십시오. 네, 뽑겠습니다. 신은섭 학부모님 어디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십시오. 신은섭 학부모님. 네, 저기 뒤에 계십니다. 커피 쿠폰. 네, 마지막 커피 쿠폰입니다. 김도훈 학부모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훈이 어머님. 네, 제가 담임인데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남았군요. 커피 쿠폰이. 네, 마지막 커피 쿠폰입니다. 이연재 학부모님 어디 계실까요? 이연재 학부모님. 네, 저기 뒤에 계십니다. A열. 네, 지금부터 뽑는 것은 영어 아카데미 1캠, 2캠에서 초중고 어떤 과목이든 쓰실 수 있는 멀티 10만원 수강 할인권입니다. 총 5분 뽑겠습니다. 뽑았습니다. 강이안 학부모님, 강이안 학부모님. 네, 저희 계시는데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죠. 두 번째 수강 할인권. 제가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두 장을 뽑았습니다. 홍승우 학부모님 어디 계실까요? 홍승우 학부모님.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저희 비재원생이실지라도 등록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만원 수강 할인권. 오주원 학부모님, 오주원 학부모님 어디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저기 계십니다. 10만원 수강 할인권. 네 번째 10만원 수강 할인권입니다. 강다인 학부모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다인님이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10만원 수강 할인권. 마지막입니다. 이주양 학부모님, 이주양 어디 계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자, 이제는 윈터스쿨 전체 2달의 수강료의 10% 수강 할인권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네. 안 걸립니다. 뽑았습니다. 박민재 학부모님,
민지 학부모님 축하드립니다. 재원이 부모님이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원장님께서 한번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원장님께서 뽑으시는 마지막 10% 수강하는 것. 이진서 학부모님. 저희 재원이 부모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해주신 아버님들께서 오늘 한 번의 입시 강의로 아이들의 3년 플랜을 완성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저희 영어아카데미에 문을 두드려주시면 저희는 정말 성실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인생을 갖고 저희 절대로 장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저희는 입시의 절대 강자 영웅아카데미입니다. 원하시는 상담 내용들은 나가시면서 우측에 상담 부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차는 무료입니다. 편하게 나가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영웅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